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목재에서 양분을 저장하고 수액의 이동과 전달을 하는 부분은? 정답은 4. 변제. 해설. 목재의 구조. 나이테. 수심을 둘러싼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중재와 추재 한 쌍으로 구성된다. 변제. 껍질에 가깝고 색이 옅은 부분으로 물과 양분을 저장하고 변형과 균열이 생긴다. 심재. 수심이 가깝고 색이 진하며 단단한 부분으로 나무의 질이 굳고 수분이 적어 변형이 작다. 2번. 포졸란의 종류 중 인공산에 속하는 것은? 1. 플라이애시. 2. 규산백토. 3. 규주토. 4. 화산재. 정답은 1. 플라이애시. 해설. 포졸란, 천연산, 화산재, 규주토, 규산백토 등 인공산.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실리카둀, 실리카겔, 소성혈암 등. 3번.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후성이 작다. 2. 점착성, 연성이 크다. 3. 방수성이 작다. 4. 가몬성이 크다. 정답은 3. 방수성이 작다. 해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점착성, 연성, 방수성, 가몬성이 크고 대부분 도로 포장에 쓰인다. 4번. 석유 아스팔트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비교적 낮고 가몬성이 크다. 2.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점착성, 연성, 방수성이 크다. 3. 블론 아스팔트는 가몬성이 작고 탄력성이 풍부하다. 4. 블론 아스팔트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며 충격 저항도 작다. 정답은 4. 블론 아스팔트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며 충격 저항도 작다. 해설. 블론 아스팔트는 융해점이 높고 가몬비가 작으며 내구성, 내충격성이 크고 플라스틱한 성질을 가지며 탄력성이 강한 아스팔트이다. 5번. 혼화재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의 함성분으로 가해진 재료이다. 2. 콘크리트의 성질의 개선이나 공사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배합, 시공이 복잡해진다. 4. 콘크리트의 배합 개선에 관계되는 것을 혼화재, 무시되는 것을 혼화재라 한다. 정답은 4. 콘크리트의 배합 개선에 관계되는 것을 혼화재, 무시되는 것을 혼화재라 한다. 해설. 혼화재는 비교적 사용량이 많아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개선에 관계되고 혼화재는 사용량이 적어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개선에서 무시된다. 6번. 감수재를 사용했을 때 콘크리트의 성질로 잘못된 것은? 1.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2. 내구성이 증대된다. 3. 수밀성 및強도가 커진다. 4. 단위 시멘트의 양이 많아진다. 정답은 4. 단위 시멘트의 양이 많아진다. 해설. 감수재는 혼화재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이다. 7번. 시험에 강구로 눌러서 영구 변형된 오목부를 만들었을 때의 하중을 오목부의 지름으로 구한 표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경도를 얻는 시험 방법은? 정답은 2.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8번. 수변 상태의 중량이 100g인 모래를 절대 노건조시킨 결과 90g이 되었다. 함수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1. 11.1%. 해설. 함수율은 90분의 100-90 곱하기 100으로 11.1%가 된다. 9번. 채석장, 노청 굴착, 대발파, 수중 발파에 가장 알맞은 폭약은? 정답은 1. 칼릿. 해설. 칼릿은 과연수산 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이너마이트에 비해 충격의 두뇌, 취급상 위험이 적은 폭약으로 채석장에서 큰 돌을 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10번. 다이너마이트의 종류 중 파괴력이 가장 강하고 수중에서도 폭발하는 것은? 정답은 1. 교질 다이너마이트. 11번. 콘크리트의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가 300kg 중퍼 제곱센티미터일 때 실험식에 의한 무 시멘트 비는 얼마인가? 정답은 4. 42%. 해설.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 시멘트 비는 215 나누기 압축 강도 플러스 210으로 215 나누기 300 플러스 210은 계산하면 0.42로 42%가 된다. 12번. 포졸런을 혼화제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구성, 수밀성 및 해수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이 크다. 2. 블리딩 및 재료 분리를 작게 한다. 3. 단위 수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건조 수축이 작다. 4.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키고 발열량을 줄인다. 정답은 3. 단위 수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건조 수축이 작다. 해설. 포졸런은 플라이애쉬에 비해 건조 수축이 약간 증가한다. 13번. 시멘트 응결 시간 측정 시험의 주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험실의 상대 습도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습기함이나 습기실은 시험체를 50%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혼합하여 주는 물의 온도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범위에 있도록 한다. 4. 시험하는 동안에는 모든 장치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2. 습기함이나 습기실은 시험체를 50%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해설. 습기함이나 습기실은 시험체를 90%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4번. 수화열을 적게 하기 위하여 규산 삼석회와 알루민산 삼석회의 양을 제한해서 만든 것으로 건조 수축이 작아 단면이 큰 콘크리트용으로 알맞는 시멘트는? 정답은 4.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15번. 다음 중 혼합 시멘트가 아닌 것은? 1. 고로 슬래그 시멘트. 2. 알루미나 시멘트. 3. 플라이애쉬 시멘트. 4.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정답은 2. 알루미나 시멘트. 해설. 혼합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6번. 다음 중 시멘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플로 테이블. 2. 비카장치. 3. 길모어 침. 4. 유리판. 정답은 1. 플로 테이블. 해설. 플로 테이블은 콘크리트의 흐름 시험의 시험기구이다. 17번. 골재의 절대 부피가 0.74제곱미터, 잔골재율이 40%일 때 굵은 골재의 절대 부피는? 정답은 4. 0.42세제곱미터. 해설. 단위 굵은 골재량의 절대 부피는 단위 골재량의 절대 부피 마이너스 단위 잔골재량의 절대 부피로 0.7 곱하기 0.4는 계산하면 0.424제곱미터가 된다. 18번. 골재의 함수 상태에 있어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서 공기 중 건조 상태까지 증발된 물의 양은? 정답은 4. 유효 흡수량. 해설. 골재의 흡수량, 함수량, 골재의 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수량, 흡수량,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서 골재 아래 포함되어 있는 전체 수량, 표면 수량, 전 함수량으로부터 흡수량을 뺀 것, 유효 흡수량, 공기 중 건조 상태로부터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되기에 필요한 수량. 19번. 금속 재료의 시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굴곡시험. 2. 인장시험. 3. 경도시험. 4. 오토클레이브 팽창시험. 정답은 4. 오토클레이브 팽창시험. 해설. 오토클레이브 팽창시험은
시멘트 안정성 시험의 일종이다. 20번. 강제의 굽힘 시험에서 일반적인 시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 10에서 35도씨. 해설. 강제의 굽힘 시험 온도의 범위는 10에서 35도씨가 적당하다. 21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반죽 질기를 시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슬럼프 시험. 2. 리몰딩 시험. 3. 길모어 침 시험. 4. 캘리블 관입 시험. 정답은 3. 길모어 침 시험. 해설. 길모어 침 시험은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이다. 22번. A 콘크리트에 알맞은 공기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부피의 얼마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정답은 3, 4에서 7%. 23번.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에서 일정한 에너지의 타격을 콘크리트 표면에 주어 그 타격으로 생기는 반발력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판정하는 방법은? 정답은 3. 표면 경도 방법. 해설. 굳은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방법. 슈미트, 해머법, 표면 경도법, 반발 경도법, 방사선법, 초음파법, 진동법, 인발법, 철근 탐살법. 24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A의 공기량은 A이자나 감수제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 속에 생긴 공기 기포이다. 2. A2 공기량이 4에서 7%일 경우 워커빌리티와 내구성이 가장 나쁘다. 3. 공기량의 측정법에는 공기실 압력법, 용적법, 무게법이 있다. 4. 갇힌 공기량은 혼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콘크리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 기포이다. 정답은 2. A2 공기량이 4에서 7%일 경우 워커빌리티와 내구성이 가장 나쁘다. 해설. A의 공기량이 4에서 7%일 경우 워커빌리티와 내구성이 가장 좋다. 25번. 다음 중 블레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하여 시멘트 분말도 시험을 할 때 필요 없는 것은? 1. 표준 시멘트. 2. 거름 종이. 3. 수은. 4. 광유 완전 탈수된 것. 정답은 4. 광유 완전 탈수된 것. 해설. 블레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을 할 때 필요한 것. 표준 시멘트, 거름 종이, 수은, 셀, 플런저 및 유공 금속판, 마노미터 액 등. 26번.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강도는 떨어진다. 2. 시멘트 분말도와 강도는 비례한다. 3. 시멘트가 풍화되면 강도는 감소한다. 4. 50도씨까지는 양생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한다. 정답은 4. 50도씨까지는 양생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한다. 해설. 양생 온도 30도씨까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증가한다. 27번. 골재의 유기 불순물 시험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료는 사분법 또는 시료분 추기를 사용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 약 450g을 취한다. 2. 2%의 탄인산 용액과 3%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섞어 표준색 용액을 만든다. 3. 시험 용액을 만들어 비교해서 표준색과 비교한다. 4. 시험 용액이 표준색보다 진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정답은 4. 시험 용액이 표준색보다 진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해설. 시험 용액이 표준색보다 연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28번. 고로 슬래그 시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발열량이 적어 균열의 발생이 적다. 해설. 옳은 설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응결 시간이 느리다. 조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가 크다. 뜸과 같은 단면이 큰 콘크리트 공사에도 이용된다.
29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1. 워커빌리티 시험 2. 공기량 시험 3. 비파그 시험 4. 블리딩 시험 정답은 3. 비파그 시험 해설 비파그 시험은 이미 경화된 콘크리트, 즉 굳은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압축 강도, 탄성계수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30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설계와 현장에 따른 품질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시험은 정답은 4. 안정도 시험, 마셜식 해설 마셜 안정도 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와 유동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에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파괴될 때까지의 하중과 변형량을 측정하여 혼합물의 강도와 유연성을 평가한다. 31번. 굳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건조 수축이 커진다. 2. 골재 입자가 작을수록 건조 수축이 커진다. 3. 공기 중 건조 상태에서는 수축한다. 4. 온도가 낮은 경우 건조 수축이 커진다. 정답은 4. 온도가 낮은 경우 건조 수축이 커진다. 해설 온도가 높은 경우 건조 수축이 커진다. 32번.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고온의 공기를 불어넣어 아스팔트 성분의 화학 변화를 일으켜 만든 것으로서 주로 방수재료, 접착제, 방식 도장용 등에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3. 블론 아스팔트 해설 블론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높고 방수공 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석유계 아스팔트이다. 33번. 콘크리트용 골재가 갖추어야 할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입경을 가질 것 2.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을 것 3. 연한 석편이나 가느다란 석편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먼지나 흙, 유기 불순물, 염화물과 같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정답은 1. 동일한 입경을 가질 것 해설 콘크리트용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의 혼합 상태가 적절해야 한다. 34번.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을 넣어 성질을 개선한 아스팔트는 정답은 3. 고무화 아스팔트 35번. 아스팔트의 인화점이란 정답은 2. 아스팔트 시료를 가열하여 휘발성분에 불이 붙을 때 최저 온도이다. 해설 인화점은 시료를 가열하면서 시험 불꽃을 데웠을 때 시료에 증기에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이다. 36번.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로서 조기 강도가 커서 긴급 공사나 항중 콘크리트 공사에 알맞으며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해수공사에도 적합한 시멘트는 정답은 3. 알루미나 시멘트 해설 알루미나 시멘트는 해중공사 또는 한중 콘크리트 공사용 시멘트로 적당하다. 37번. 페르자기의 압밀이론에 관한 가정 중 틀린 것은 1. 흙은 균질하고 흙 속의 간극은 완전히 포화되어 있다. 2. 흙층의 압축도 일축적으로 일어난다. 3. 간극대와 압력과의 관계는 곡선이다. 4. 흙의 성질은 압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정답은 3. 간극대와 압력과의 관계는 곡선이다. 해설 압밀곡선은 선행한 밀압력을 넘으면서 그 곡선은 대략 직선 형태를 보이는데 이 직선 부분의 기울기를 압축지수라고 한다. 38번. 암석의 분류 방법 중 성인에 의한 분류 내용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화성암 2. 퇴적암 3. 변성암 4. 성층암 정답은 4. 성층암 해설 암석의 성인에 의한 분류 화성암 마그마로부터 굳어져서 퇴적암 알갱이가 퇴적되어서 변성암 기존의 암석이 변하여서 39번. 어떤 점성토에 있어서 액성암계 60%, 소성암계 40%, 수축암계 20%일 때
소성지수는 정답은 2, 20%. 해설. 소성지수는 액성한계 마이너스 소성한계로 60 마이너스 40은 20%가 된다. 40번. 흙의 비중을 측정하고자 한다. 100ml보다 큰 비중병을 사용할 경우 1회 측정에 필요한 시료는 최소 몇 g인가? 단, 노건조 시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4, 25g. 해설. 시료는 용량 100ml 이하의 비중병을 사용할 때는 노건조 질량 10g 이상, 용량 100ml 초과의 비중병을 사용할 때는 노건조 질량 25g 이상으로 한다. 41번. 흙의 입도 시험을 하기 위하여 40%의 과산화수소 용액 100g을 8%의 과산화수소수로 만들려고 한다. 물의 양은 얼마나 넣으면 되는가? 정답은 1, 400g. 해설. 100분의 40 곱하기 100은 100분의 8 곱하기 100 플러스 x로 40은 0.08 곱하기 100 플러스 x. 계산하면 x는 400g이 된다. 42번. 흙의 수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수축 접시 한계를 만드는 시료의 양으로 적당한 것은? 정답은 2, 30g. 해설. 흙의 수축 한계 시험에서는 공기 건조형 시료를 425 마이크로미터로 체질하여 통과한 흙의 약 30g과 수은 55ml를 준비한다. 43번. 굵은 골재 체가름 시험에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0mm 정도일 때 사용하는 시료의 최소 건조 질량은? 정답은 3, 4kg. 해설. 굵은 골재는 최대 치수의 0.2배를 한 정수를 최소 건조 질량으로 하므로 20 곱하기 0.2는 4kg이 된다. 44번. 액성한계 시험을 하고자 할 때 황동 접시와 경질 고무 받침대 사이에 게이지를 끼우고 황동 접시의 낙하 높이가 얼마가 되도록 낙하 장치를 조절하는가? 정답은 1, 10 플러스 마이너스 0.1mm. 해설. 황동 접시의 낙하 높이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0.1mm가 되도록 낙하 장치를 조정한다. 45번. 최대 하중이 530kN이고 시험체의 지름이 150mm, 높이가 300mm일 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약 얼마인가? 정답은 1, 30MPa. 해설. 압축 강도는 단면적분의 최대 하중으로 4분의 파이 곱하기 150의 제곱분의 53만은 계산하면 30MPa이 된다. 46번. 유선만도에서 상하류면의 수 2차가 4m, 등수두면의 수가 12개, 유로의 수가 6개일 때 침투유량은 얼마인가? 단, 투수층의 투수의 수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m/s이다. 정답은 4,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m/s. 해설. 침투수량은 투수의 수 곱하기 상하류의 수 2차 곱하기 등수두면의 수분의 유로의 수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m/s가 된다. 47번. 모래의 유기 불순물 시험에서 시료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고 병마개를 닫고 잘 흔든 다음 얼마 동안 가만히 놓아둔 후 색도를 비교하는가? 정답은 3, 24시간. 해설. 색도의 측정. 시료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가한 유리용기와 표준색 용액을 넣은 유리용기를 24시간 정취한 후 장골재 상부의 용액 색이 표준색 용액보다 연한지 진한지 또는 같은지를 육안으로 비교한다. 48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흐름 시험하여 콘크리트에 퍼진 지름을 각각 55.2cm, 54.0cm, 54.6cm로 정하였다. 이때 콘크리트의 흐름값은 약 얼마인가? 단, 몰드의 밑지름은 25.4cm이다. 정답은 2, 115%. 해설.
콘크리트에 퍼진 지름의 평균값은 55.2 플러스 54 플러스 54.6 나누기 3으로 계산하면 54.6이 된다. 흐름값은 몰드의 밑지름분의 콘크리트에 퍼진 지름의 평균값 마이너스 몰드의 밑지름 곱하기 100으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115%가 된다. 49번. 내부 마찰각이 0도인 연역 점토를 1추압축 시험하여 1추압축 강도가 2.45kg/제곱센티미터를 얻었다. 이 흙의 점착력은? 정답은 3. 1.25kg/제곱센티미터. 해설. 점착력은 2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분의 1추압축 강도로 2분의 2.45는 1.25kg/제곱센티미터가 된다. 50번. 도로, 집안의 평판지하 시험에서 1.25mm가 침하될 때 하중 강도는 3.5kg/제곱센티미터이었다. 지지력 계수는 얼마인가? 정답은 4. 28kg/세제곱센티미터. 해설. 지지력 계수는 침하량분의 하중 강도로 0.125분의 3.5는 계산하면 28kg/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 51번. 흐트러지지 않은 점토, 시료의 1추압축 강도가 4.6kg/제곱센티미터이었다. 같은 시료를 되비빔하여 시험한 1추압축 강도가 2.5kg/제곱센티미터이었을 때 이 흙의 예민비는? 정답은 3. 1.84. 해설. 예민비는 흐트러진 시료의 1추압축 강도 분의 자연 시료의 1추압축 강도로 2.5분의 4.6은 계산하면 1.84가 된다. 52번. 어떤 흙의 함수비 시험 결과 물의 무게가 10g, 흙 입자만의 무게가 20g이었다. 이 시료의 함수비는 얼마인가? 정답은 4. 50%. 해설. 함수비는 흙의 질량분의 물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20분의 10 곱하기 100은 50%가 된다. 53번. 다음 중 다짐 곡선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1. 최대 건조 밀도 2. 최적 함수비 3. 다짐 에너지 4. 현장 시공 함수비. 정답은 3. 다짐 에너지. 해설. 다짐 에너지는 흙을 다지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 다짐 곡선은 함수비와 건조 단위 중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다짐 에너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54번. 흙의 다짐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흙을 다짐하면 일반적으로 전단 강도가 증가한다. 2. 다짐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강극률도 증가한다. 3.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면 최대 건조 단위 무게가 증가한다. 4. 다짐 에너지가 같으면 최적 함수비에서 다짐 효과가 가장 좋다. 정답은 2. 다짐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강극률도 증가한다. 해설.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 강극률은 작아진다. 55번. 비중이 2.65, 공급비가 0.65인 모래, 집안의 한계 동수경사는 얼마인가? 정답은 1. 1.0. 해설. 한계 동수경사는 1 플러스 공급비분의 비중 마이너스 1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1이 된다. 56번. 아스팔트의 신도시험에서 시험기에 물을 채우고 물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가? 정답은 3. 2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 해설. 물의 온도를 2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로 유지한다. 57번. 흙의 통일 분류법에서 입도 분포가 좋은 모래를 표시하는 약자는? 정답은 3. SW. 해설. SC. 점토질 모래. SP. 입도 분포가 나쁜 모래. SM. 실토질의 모래. 58번. 강날 말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때려박기와 빼내기가 쉽다. 2. 수밀성이 커서 물막이에 적합하다. 3. 단면의 힘 모멘트와 수평 저항력이 작다. 4. 말뚝이음에 대한 신뢰성이 크고 길이 조절이 쉽다. 정답은 3. 단면의 힘 모멘트와 수평 저항력이 작다. 해설. 각 널말뚝은 토압이나 수압을 지지하는 강철제 널말뚝으로 특수한 단면을 가지며 서로 맞물려서 수밀성을 향상시킨다. 시공이 빠르고 간단하며 공사 비용도 적게 들고 약한 집안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내진 구조로 할 수도 있다. 59번. 사질 집안에 있어서 강성기초의 접지압 분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 기초의 중앙부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해설. 점토 집안은 양단부에서 접지압이 최대가 되고 사질토 집안은 중앙부에서 접지압이 최대가 된다. 60번. 침하량이 큰 집안인 경우의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말뚝을 이용하여 굳은 층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기초를 설계한다. 2. 기초 저면을 작게 하여 하중 강도를 줄인다. 3. 집안을 개량한다. 4. 피어 및 케이슨으로 굳은 층까지 하중을 전달시킨다. 정답은 2. 기초 저면을 작게 하여 하중 강도를 줄인다. 해설. 틈하량이 큰 집안은 각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균등하게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